네, 복습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문제 보실 분들은 바로 넘어가서 문제부터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맨 처음 배웠던 거는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배웠어요. 스칼라 같은 경우에 뭐냐? 크기만 가지는 거고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와 다르게 크기도 가지지만 방향도 가지는 특별한 물리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질량, 온도, 이동거리, 속력이, 에너지 등이 스칼라고, 그 다음에 벡터 같은 경우는 변이나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등이에요. 그래서 벡터는 표시할 때 어떻게 하느냐? 화살표의 방향이 뭐를 나타내냐?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화살표의 크기, 길이가 뭐를 나타내냐? 벡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화살표의 크기 또는 길이가. 그 다음에 벡터의 표기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쓰고요. 보통 거기 위에다가 화살 표시를 해줍니다. 요런 형태 하면 벡터라는 표시고, 근데 우리가 벡터의 크기만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뭐를 취해주면 되느냐? 절대값을 취하거나 또는 그냥 문자만 단독으로 써버리면 얘가 벡터의 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벡터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런 형태로 방향이 같고 길이가 전부 다 같다라고 하면 다 같은 벡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행 이동에도 벡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볼 때 길이가 2배가 되면 2a 벡터,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가 반이 되면 2분의 a 벡터,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되고요. 벡터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마이너스 a 벡터, 이런 형태는 뭐냐? 벡터의 길이는 같은데 뭐를 나타내는 거냐? 방향이 반대인 걸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벡터를 가지고 우리는 처음에 뭐를 할 거냐? 벡터의 합성을 할 겁니다. 이 힘이라는 게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의 합성을 통해서 벡터의 합성을 볼 거예요. 이런 힘을 A만큼 주고요. 이런 힘을 B만큼 줬다라고 칩시다. 조금 작게 쓸게요. 그러면 두 개의 벡터 힘을 합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벡터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벡터에는 시작점이랑 도착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의 시작 지점과 시작점을 만났을 때는 평행사변형법을 쓰게 되는데 이때는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거기에 대각선을 그어주시면 얘가 벡터의 합성이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법이란 건 뭐냐면 얘는 벡터에서요. 이렇게 시작과 도착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얘를 뭐 하느냐?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서 도착해요. 근데 다시 출발해서 다시 도착한다고. 그랬을 때는 뭐 하면 되느냐? 이렇게 시작과 도착이 일치했을 때는 그냥 최초 시작과 최종 도착을 뭐 해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벡터의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쓰느냐? 얘는 시작점이 서로 일치할 때. 삼각형법은 시작점과 뭐가 만났을 때? 도착점이 만났을 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벡터의 차라는 건 뭐냐면 벡터의 합성에 들어가 있는데요. 벡터의 차라는 건 이런 형태로 A 벡터 파란색 쓰자. 이걸 얘기하는데 얘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시냐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왜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얘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B 벡터와 뭐가 방향이 반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풀면 되느냐? 볼게요. 그림 좀 그립시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B 벡터를 찾아요. 마이너스를 취할 거라고. 그럼 방향을 반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둘의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네, 어떤 형태냐? 마이너스 B 벡터가 이렇게. 그러면 시작에 출발해서 도착했죠? 도착인데 또 출발해서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쓸 거야? 우리 삼각형법 쓸 겁니다. 왜? 도착과 시작이 만났으니까. 그러면 최초 시작과 최종 도착을 뭐 해주면 돼? 이어주시면 돼요. 얘가 뭐가 되느냐? 얘가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 밑으로 넘어갑시다. 네, 이제 눈금은 1뉴턴을 나타내고요. 이런 형태로 힘이 벡터이기 때문에 힘 두 개를 합성할 때는 우리가 위에 있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벡터의 합성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3뉴턴과 4뉴턴이 만났어. 얘를 잘 봤더니 뭘 쓸 거냐? 시작점이 도착, 시작점이 도착. 그러면 뭐였냐? 얘는 시작점 일치했어요. 그럼 뭐를 쓰면 될까? 네, 평행사변형병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뭐 하면 돼? 대각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봤더니 얘가 4뉴턴이 여기고요. 직각이고 얘가 3뉴턴이면 요거랑 같은 벡터잖아. 벡터는 이동해도 같으니까. 그럼 얘도 3뉴턴이겠네요. 그럼 여기 길이 얼마죠? 3, 4 피타고라스 쓰면 네, 5뉴턴입니다. 그래서 5뉴턴이에요. 네, 두 번째 것도 보면 3뉴턴, 3뉴턴 시작점과 시작점이 일치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 네, 그러면 요거 길이 이제 계산해봅시다. 벡터의 크기 구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려고 봤더니 120도인데 우리가 그럼 나누면 60도고 여기도 60도예요. 왜냐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얘가 120도면 여기가 60도라고. 근데 얘랑 무슨가? 없가. 그래서 제가 60도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가 60도, 제가 60도.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60도. 그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러니까 아래 길이는 얼마야? 네, 똑같은 길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3뉴턴이겠죠? 그래서 얘는 3뉴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루트 10뉴턴, 루트 18뉴턴인데요. 네, 문자가 더럽죠? 근데 그림을 그려보시면 간단합니다. 뭐냐? 얘가 1, 3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1, 3.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한 칸, 세 칸. 얘는 루트 18뉴턴은 세 칸, 세 칸. 그러니까 여기도 세 칸, 세 칸. 이렇게 해서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나면 어떤 형태냐? 이게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럼 대각선을 그리면 여기잖아. 길이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1뉴턴이면 네 칸은 몇 뉴턴이에요? 당연히 4뉴턴입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서 우리 벡터에 이제 분해봅시다. 벡터를 합쳤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누는 법도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서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벡터의 분해는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두시고 가셔야 돼요. 네, 벡터의 힘의 분해라는 건 뭐냐? 하나의 힘을요, 두 개의 힘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보통은 네, XY축 이런 형태로 수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이 있다고 가정하면 얘가 X축으로의 힘과 Y축으로의 힘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 두 개를 합치면 파란색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 평행사변형 대각선이니까 얘가 되잖아. 그거를 반대로 이 비스듬한 걸 두 개로 우리는 나누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눌 수 있는데 이 fx 벡터의 힘의 크기는 뭐냐? 어느 정도냐면 실제 힘의 크기에 뭐를 쓰느냐?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 사용해요. f와 힘이 작용하는 여기가 세타. 그러니까 뭐를 쓰면 될까? 코사인 세타를 써주시면 x축 방향의 힘이 됩니다. y축 방향의 힘은요. 지금 fy가 여기잖아. 그러면 얘를 이동시키면 여기 나갔죠? 얘의 길이는 여기 길이에 뭐를 취하면 돼? 사인을 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y 벡터의 크기는 뭐냐? 실제 힘의 크기에 사인 세타를 해주시면 됩니다. 삼각함수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취해 주셔야 되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제 한번 풀어보면서 익숙해져 봅시다. 이 여자가요 200뉴턴의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얼마야? 200뉴턴이야. 이만큼 줘야 될 거라고. 근데 이 200뉴턴은 수평방향의 힘과 수직으로 나눌 건데 각각 얼마로 나눌 수 있냐고. 네, 수평방향의 힘은요 이 200뉴턴 F 벡터의 크기에 뭐를 취해주면 돼? 이렇게 코사인을 취해주면 되잖아. 코사인 60도. 아니면 공식으로 쓰면 공식처럼 풀자. 나는 모르겠으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면 돼요. F 벡터 실제 힘의 크기 몇 뉴턴을 들어? 200으로 들었어. 그 다음에 코사인 몇 도? 60도. 코사인 60도는 60도 삼각형을 그리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코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그래서 얘는 100N 됩니다. 그럼 수직 방향 힘은 얼마냐? 공식처럼 풀면 실제 힘의 크기의 사인 세타. 그러니까 200 곱하기 사인 60도. 그럼 사인 60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60도 삼각형을 그려서 2대 1대 루트 3 사인. 그러니까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얘는 200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래서 얘는 100 루트 3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200N의 힘을 주는데 이쪽으로는 얼마 주고 있고 수직으로는 수평으로는 100N의 힘을 주고 있는 거고 100 루트 3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합성할 때도 단순 합산이 아니라 평행사면 대각선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벡터의 분해를 이용해서 합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A 벡터가 B 벡터가 둘 다 비스듬해요. 그럼 우리가 그냥 합성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요 나눠서 합성하는 게 필요한데 A 벡터도 뭐로? A 벡터도 수평 방향 힘과 수직으로 나누고요. B 벡터의 힘도 수평과 수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얘네들의 수평들끼리는 서로 같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3N이야, 얘가 4N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두 개 더하면 그냥 5N 하면 된다고. 이렇게 수평끼리 수직끼리 더하면 계산이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개가 비스듬할 때 뭐해서 하느냐? 분해해서 합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A 벡터는 AX 벡터와 AY 벡터로 합성할 수 있어요. B 벡터는 분해를 하면 죄송합니다. BX 벡터와 BY 벡터로 서로 분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는 X끼리 두 개를 더할 때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해주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한다라고 하는 건 AX 벡터와 BX 벡터를 서로 더해주고 AY 벡터와 서로 BY 벡터를 Y 성분끼리 더해주자고요. 그 다음에 뭐하자? 합성하자 이 말입니다. 그게 좀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합성 벡터의 크기, 이 합성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네, 보면 AX와 BX가 천천히 요거 그림으로 볼게요. 네, A는 3개, BX는 4개.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총 몇 개가 알겠어요? 7개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7개 한번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없네요. 네, 7개. 얘가 뭐냐? AX랑 BX랑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AY와 BY도 더해봅시다. AY는 3개, BY는 2개. 더하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요게 AY 더하기 BY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 얘가 뭐냐? A 벡터 더하기 B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 이런 형태로 얘를 두 개를 비스듬하게 그리면 틀릴 수 있으니 이런 형태로 하자라는 게 지금 이번 단원이에요. 그럼 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네, 봐봐요. 요거 여기가 수직이죠? 모르고 하면 돼.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루트 x끼리 합의 제곱. 그냥 성분끼리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네, 화살 빼버리고. 그 다음에 ay끼리의 제곱.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피타고라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의 루트가 합성벡터 크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문제 풀려면 AX도 몇 개인지 BX도 몇 개인지 그림에는 지금 3개, 4개 나와 있지만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구해? 그때 쓰는 게 각 성분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쓰는 게 뭐야? 우리 앞에서 배운 이겁니다. 벡터의 분해. 요렇게 뭐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면 AX는요. A 벡터의 크기에 뭐를 주면 돼? A 벡터의 크기에 당연히 X축 성분이니까 코사인 A. A 벡터가 이루는 각은 A네요. 그래서 코사인 A. 그럼 AY는요. A 벡터 크기에 사인 A.
그러면 bx 성분은요. b 벡터 크기의 코사인 b 벡터가 이루는 가 b요. 그러니까 코사인 b. by 벡터의 성분의 크기는 b 벡터의 성분의 크기의 사인 b. 그래서 요것들을 여기다 대입하면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네, 벡터의 크기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가와 나같이 한 점에서 크기 같은 두 힘이 서로 다른 각도로 작용했어요. 합력이 큰 수도대로 나열하여라 이겁니다. 당연히 벡터의 합성이니까 뭐 하면 돼?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 왜? 시작점 일치했으니까 대각선. 얘는 가고요. 나는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요렇게. 얘가 F 나고요. 그 다음에 얘도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얘가 F 답니다. 네, 합력이 큰 걸 찾으래요. 그렇다라는 건 벡터의 크기가 큰 거. 누가 가장 길죠? 가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F 나가 길고 그 다음에 F 다가 길죠. 그러니까 합력의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요. 가나 다가 됩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은 네,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였던 거예요. 네, F1의 크기가 30이고요. F2, 잘못 썼네. F1의 크기가 30이고 F2의 크기가 40이랍니다. 그럴 때 두 벡터 합성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러면 30 더하기 40, 70 아니라고요. 벡터는 뭐 해야 된다?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 왜 평행사변형 그렸지? 시작점이 일치하니까. 그 다음에 얘네 길이를 구하시면 된다. 여기 길이가 40인데 여기 길이가 30이야. 근데 여기가 수직이야. 그럼 피타고라스 30, 40 당연히 몇십이 있어? 50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네, 3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3번은 여러분 고민 좀 했을 텐데 평면에 벡터 ABC를 나타내고서 얘는 설명 이런 거 찾으래요. 그러면 기억부터 보자. B 벡터의 크기는 A 벡터 크기의 루트 2B냐? 라고 물어봤어요. 네, 내가 길이를 1로 잡을게요. 그럼 A 벡터의 크기는 얼마니? 2입니다. B 벡터의 크기는 여기 길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 길이가 2, 얘가 2. 그러면 피타고라스면 얘는 얼마? 2 루트 2. 그러니까 B 벡터 크기 2 루트 2, A 2.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A 벡터와 C 벡터의 합성한 거의 크기는 B 벡터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A 벡터의 1이고 C 벡터 이거야. 길고 기네. 길겠네. 아닙니다. 뭐 한다?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리셔야 합성이 됩니다. 이게 A 벡터 더하기 C 벡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몇 밖에 안 돼? 1밖에 안 되네. B 벡터의 크기는 우리 아까 구했잖아. 몇이라고? 2 루트 2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EA, B, C 세 개 합성한 방향을 찾으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EA 벡터. 그러니까 A 벡터가 요거잖아. EA 벡터는 뭐예요? 얘가 되겠네요. 그 다음 B 벡터가 있고요. C 벡터가 있고요. 그럼 세 개 합성 어떻게 하느냐? 하나씩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우리 BC를 더해볼까요? 우리 뒤에 거부터 BC를 더하면 내가 B가 요거죠? C가 이거고 그러면 여기 한 칸 더 필요하겠네. 그럼 C를 그리면 이제 평행사변형의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얘가 B 더하기 C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랑 대각선을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보면 요거를 한번 일로 옮겨볼까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요 정도가 지금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벡터에 요거는 이제 뭐 할 거냐? 합성할 거예요. 지금 얘가 B 더하기 C잖아. 밑에 있는 게 2A고. 그러면 얘랑 이제 더할 거라고. 그러면 시작점 출발 도착. 다시 시작 출발 도착. 그러니까 우리 못 쓰면 돼? 삼각형법. 최초 시작, 최종 도착. 이어주시면 요게 뭐냐? 2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Y방향.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네,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림을 그리면 항상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준 게 뭐냐? 벡터의 힘의 합성은 분해해서 해라 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얘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A 벡터는 X축, Y축 어떻게 가는데 B는 X축, Y축으로 어떻게 가는데 C는 X축, Y축 어떻게 가는데 요거를 풀어라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 앞장에서 얘기했던 네, 두임의 성분별 합성하는 거 요거가 언제 쓰이는 거냐? 제가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3번에서 너네가 저기가 문자가 너무 많다고 어려울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조금 빠르게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표를 그리면 이쁘긴 하겠네. 네, 얘가 X축으로 Y축으로 어떻게 가느냐? 요걸 쓰는 겁니다. A는요 X축으로 어떻게 가요? 마이너스 쪽으로 2번.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Y축으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B는요 X축으로 몇 번? 화살표 이렇게 가니까 2번. 플러스 2번. Y축으로 플러스 2번 가야 돼요. C는요 X축으로 2번 가야 되지만 Y축으로 몇 번 가야 돼? 마이너스 1번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하느냐? 2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성분만 보는 거야. 2A니까 X축 2배, 마이너스 2의 2배는 몇이야? 이렇게 하고요. X축만 볼게요. Y축. X축으로는 지금 A의 2배, 마이너스 4. B는 하나니까 2. C도 하나니까 2. 요거 지금 여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Y축으로는 A가 2배 해도 없잖아. 그러니까 0. 더하기 B 2. C 마이너스 1. 그래서 각각 하라 이겁니다. X 따로 Y 따로 계산하자고. 그랬더니 얘는 0, 얘는 플러스 1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X축으로는 움직이지 말고 Y축으로 플러스 1만 가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아까랑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겁니다. X축으로 안 움직이고 Y축으로 한 칸 올라가. 네,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네, 성분별 합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4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시한 내용 중에 옳은 사람을 찾으랍니다. 힘은 벡터니까 크기와 방향을 가진대요. A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힘은 벡터량이야? 맞죠? 그 다음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인 두 힘의 합력은 0이야 라고 C가 얘기했어요. 뭐냐면 얘가 A면 얘가 마이너스 A잖아. 두 개를 더해봐요. 그럼 뭐가 나와? 방향이 반대. X축으로 이만큼 갔는데 Y축 X축으로 또 이만큼 올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합력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C도 맞아요. 그거를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A 벡터를 뭐로 표현하냐? 0이 아니라 0 벡터라고 표현해요. 벡터에서는. 네, 5번 볼게요. 네, 이제 여기서 알짜임의 크기를 구하래요. 알짜임이라는 건 뭐 하라는 얘기냐? 모든 힘을 합성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알짜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얘네 둘의 힘을 합성하면 돼요. 얘가 30도고 여기가 수직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여기는 전체 몇 도겠어? 두 개의 30 합쳐서 얘가 120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 얘의 크기를 구해야 돼. 근데 나눠버리면 몇 도냐? 여기가 60도고 평행사변이니까 여기가 또 뭐 60도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60도겠죠. 그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10N인데 10N이야. 그러니까 얘 알짜임 크기도 10N이 됩니다. 나는 그게 싫다라는 건 이렇게 푸셔도 돼요. 혹시나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 10N을요 나눠도 됩니다. 뭐로? X축 수평과 수직으로. 그러고 나면 얘가 10N인데 여기가 60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몇? 5N. 얘가 오른쪽 3이에요. 그 다음에 더합니다. 두 입술을 합성할 때 X끼리
오른쪽 10, 왼쪽 10. 그러니까 남는 건 오른쪽 5뉴턴. 높이는 합성할 때 필요 있는 거 얘밖에 없잖아. 5루트 3뉴턴. 아하, 그 다음에 다시 합성. 5뉴턴, 5루트, 5뉴턴, 5루트, 루트 3뉴턴 합성하면 요거. 5, 5루트 3.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똑같이 10뉴턴 나와요. 네, 마지막입니다. 6번. AB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 건데 여기서 R자임의 크기를 FA, 여기 작용 R자임의 크기 FB, 여기 쓰인 FC라고 할 때 얘의 크기를 비교한 걸 찾으라 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천천히 R자임 구해봅시다. 두 힘을 합성하면 돼요. 왼쪽으로 F, 오른쪽으로 EF. 그러니까 두 개 합성하면 오른쪽으로 뭐 F가 되는 게 FA입니다. 네, 그러면 B 봅시다. 이제 B는요, 왼쪽으로 F인데, 오른쪽으로 루트 EF, 루트 EF인데, 45도, 45도, 90도로 가고 있대요. 그러면 얘네 둘부터 합성해야죠. 합성하면, 얘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근데 여기가 45, 45는 90도잖아. 직각이란 소리고, 여기 직각이죠. 루트 EF, 루트 EF. 그러면 합성한 건 얼마? EF. 루트 2배 해줘서. 그러면 앞의 상황이랑 어때? 똑같지? 얘랑 얘랑 또 합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R자임을 합성하면 뭐가 나와? 오른쪽으로 F가 나옵니다. 그게 FB입니다. 다음 세 번째, FC는요. F고 45도로 얘는 왼쪽이래요. 그러면 우리 다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F고 F니까 얘는 얼마예요? 루트 2F겠죠? 왜?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직각이잖아. 그러면 얘는 루트 EF, 이쪽으로 EF.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R자임은 이쪽으로 가는데 EF 마이너스 루트 EF 정도 크기가 됩니다. FC의 크기는. 이 정도 크기가 돼요. 그러면 EF에서 루트 2를 뺄 거야.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2인데요. 루트 2가 1.414 정도잖아. 그러니까 얘는 약 몇이야? 0.6F예요. 그럼 당연히 FA는 F, FB는 F, FC는 0.6F. 어떻게 돼요? 크기 비교라면 FA와 FB는 같지만 FC는 뭐하다? 더 작습니다. 네, 요렇게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푸시고 혹시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괜찮으니까 항상 교무실로 와서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봅시다.